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 10절 어려관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근데 어려관광 들어가기 전에 5다시 지난 시간, 요 앞 시간에 우리가 카지노를 했었습니다. 카지노가 꽤 재밌는 내용인데, 거기서 카지노의 꽃은 딜러죠. 카지노 딜러라는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요 끝나고 나서 보시고 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카지노 딜러 영상을 보시고 어료관광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료관광이라는 거는 뭐 크게 말씀 안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죠. 어료관광. 어료관광이라는 정의는 이렇다. 어료관광, 새로운 관광 시장을 열어줄 하나의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어료관광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 당연히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니까 부가가치 산업이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미래 산업으로 유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료관광에 있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거의 뭐 10여 년 전부터 어류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게 이제 크게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프면 사람은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빨리 이 치료를 받고 나면 내가 얼마만큼 또는 회복할 수 있다. 100%, 80%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게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그래서 환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시술을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낫기만 하면 금액에 신경 쓰지 않고 받을 수가 있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미래 유망 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 관광의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보시죠. 의료 관광이란 다른 지방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그죠? 요양기관, 휴양기관, 진로, 치료,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어? 다른 지방 외국으로 이동해가지고 현지의 의료기관의 요양 또는 휴양 등을 통해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 등을 활동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죠? 요양,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음은 보면 의료관광, 세계 의료관광을 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의료관광 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성장하여서 2008년 이때부터 벌써 10년 전부터 6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금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산업을 우선순위로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고 이 대구가 주춤하는 사이에 부산이 이제 많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의료 선진국 현황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타 국가에 비해 의료관광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웬만하면 높은 의료 수준의 서비스, 그리고 영어, 공용어, 의학, 말이 통해야 되죠. 그리고 서구 문화 및 사회 규범, 또 19개의 JCI 인정 병원 등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태국도 의료 산업은 1980년대 관광 산업에 접목시켜서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설비 장비 등을 마련해가지고 국가가 고령층 대상으로 간호, 간병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태국은 저렴한 병원비, 신속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관광 자원 등 강점을 내세워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의료 관광 유치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도 한번 볼까요?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의 수술 비용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태국에 비해서 30% 이상이 저렴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음, 인도의 강점은 세계적 수준의 인적 자원, 그리고 저렴한 진료비,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고, 이 인도에서는 특히 간호사, 의사, 사무직 직원도 영어가 유창하게 구사되고 의사소통이나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가 왜 의료관광은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지금 겨울 방학, 제가 쭉 학생들을 지켜본 상황에서 보면 지금 새내기들이 들어와 있을 때와 여름 방학이 지나면 조금 주민등록증이 바뀌는 친구들이 있고, 겨울 방학이 지나면 또 많이 바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의료관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용에 대한 의료관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번 볼까요?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없는 법조항, 음? 법조항을 폐지하고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다. 그럼 결국은 말레이시아도 대사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정보와 이런 책자를 배포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정부 시책에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필리핀 레즈와 함께 복원이라는 모토를 걸고 국가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웰빙과 온천, 그리고 의료관광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한국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현황은 의료 시장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그러죠? 진료 서비스, 관광 지원, 의료 코디네이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코디네이터라는 말들은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우리 미용실에 가더라도 원장이 있고 코디네이터, 그리고 디렉터가 있어가지고 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견적을 내어주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기술, 심혈관 질환, 세계 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형, 그죠? 성형, 치과, 위암, 간암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지원, 다양한 관광, 휴양 인프라, 이용 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한국 의료 플러스 관광 비즈니스 모텔이 아니죠. 모델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의료관광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의료관광 지금 현재 한국의 의료관광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한 7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 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더 바라는 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관광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진로 목적이 있고 순수 복합이 있다. 단지 뭐 진로 목적은 아프니까 질병 치료를 위해서, 미용 성형을 위해서, 그리고 검진을 위해서, 기타 의료 목적 이런 네 가지 의료관광 목적으로 볼 수가 있다. 질병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질병 의료 목적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죠?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얼굴 성형, 쌍꺼풀 수술, 미용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현업에 있을 때, 호텔에 근무하고 있을 때, 룸서비스 지배인으로 있을 때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일들입니다. 뭐 고객이 전화가 와서 외국인이 전화가 와서 복도에 이상한 사람이 다닌다. 꼭 미이라 같이 둘둘둘 말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 층으로 올라갔죠. 10층에 투숙했던 고객인데 중국인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CCTV 확인하고 어느 객실, 몇 호 객실이다라는 걸 보고 어, 올라갔죠. 다시 올라가가지고 고객방 노크를 하고 문을 여는데 그 문을 열어주시는 고객을 보고 제가 기겁을 했었습니다. 왜?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성형을 하고 와서 뭐 기본적으로 붓기도 안 빠진 상태에서 뭐 2, 3일 정도는 햇볕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3일째 되니까 답답하고 이틀 정도는 객실 안에 뭐 주구장창 있다가 보니까 3일째 답답해가지고 햇볕은 보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복도를 잠깐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녔는데 그걸 이제 다른 외국인이 보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죠.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미용 성형을 하신 분이 이렇게 답답해서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미이라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검진 목적 이요게. 그럼 이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의료 목적 관광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의료 목적은 뭐냐면 이 기타 의료 목적은 환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를 동행하거나 환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사람들, 내가 어떤 수술을 받고 나면 문병이나 간병 또는 문병을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타 의료 목적, 의료 관광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순수 복합 유형은 뭐냐면 순수 의료 관광. 이거는 말 그대로 치료 및 검진이나 진찰 등 진로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다. 순수 의료 관광. 그럼 복합 의료 관광이라는 건 뭐냐? 요 기타 의료 목적 의료 관광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치료 및 검진이나 진찰 등 순수 의료 목적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강관리, 예? 건강관리나 건강관리에 있어서 그거는 뭐 휴양,
보양, 웰리스, 자연치유, 보완대체의학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건강은 그리고 미용이 있죠. 미용. 앞서 2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합이니까 미용. 미용은 피부관리, 얼굴 마사지, 성형 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되어 그 전후 관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의료관광 활성화의 법제도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음과 동시에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휴양, 문화체험, 또 건강한 삶의 보람을 찾는 관광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같이 보호자랑 같이 왔는데 수술을 받은 사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을 보면 안 된다,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무슨 죄입니까?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환자는 버려두고 나가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놀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이런 일반 휴양이나 문화체험 등 관광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런 활성화 대책이 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대책은 뭐냐? 첫 번째, 국제 수준의 병원 설립, 의료 서비스 개선, 그리고 의료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있어야 된다. 인프라 구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이 인프라를 갖추려면 우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하다가 보면 의료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의료사고, 즉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 과실을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국제법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료관광 시장 먼저 선점해야 된다. 그리고 즉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국형 의료관광 모델, 즉 고급화 특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항상 우리는 대부분 VVVIP, 특진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고급화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저가의 의료 비용으로 의료 마케팅을 해야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의료 마케팅, 의료 관광 마케팅, 또 활성화 대책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병의원 간의 과도한 경쟁, 이거는 서로 윈윈이 아니고 서로 죽자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외국인 의료 관광 활성화 대책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뭐냐면 두 번째 의료 관광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외국인의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인데 이번에는 유치 지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은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런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래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의료관광 유치 지원 관련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관광 유치 지원 관련해서 관광진흥개발 기금에 의해서 보조를 맞춥니다. 그게 우리가 이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우리가 이걸 받아가지고 외국인한테 지원을 해주죠.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수 전문기관, 우수 교육과정 선정하고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게끔 하고 샘플링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 뭐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관광 유치 해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의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깔고 간다. 의학이라는 게 깔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활성화 대책이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죠. 그러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뭐 기본적으로 조금 의료에 대해서 의료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굳이 의료 지식에 대해서 많이 모르더라도 진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관광 지원, 국내 의료 간의 국가 간의 진출, 국내외 뭐 옆에서 듣고 통역하는 식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마케팅, 리스크 관리, 그리고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런 것 코디네이터가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이뿐만 아니라 컨벤션 기획사, 컨벤션 우리 앞서 국제 했죠, 마이스 컨벤션 기획사처럼 큰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자 할 때 그런 이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하는 것처럼 컨벤션 기획사도 뭐 국가기술 자격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격을 획득해야 일을 할 수가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음은 뭘까요? 그렇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서 제3장 관광 사업을 끝냈습니다. 관광 사업을 끝냈고 다음 주부터는 6주가 되겠죠. 6주는 관광객 행동 연구입니다. 관광객 행동 연구는 재미있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